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이고, 제가 최근에 여행 경비를 많이 써서 여행 비용이 좀 부담되던 찰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 이슈까지 터져서 가뜩이나 비싼 항공료가 엄청나게 뛰어 올랐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비교적 저렴한 도쿄행 항공권을 발견해서 이렇게 예매를 하게 되었고, 도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인데 이번 여행은 어떻게든 좀 경비를 아껴보고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도쿄 시내까지 걸어서 한번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본은 상대적으로 치안이 안전한 편이기도 하고, 또 일부러 소도시를 찾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천천히 걸으면서 소소하게 거리 구경도 하고, 그렇게 도쿄 시내까지 걸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서 도쿄 시내까지는 약 60km 정도 되고, 이런 도보여행은 저도 처음이어서 과연 얼마나 걸릴지 예측이 되지 않는데 어쨌든 열심히 걸으면서 또 재밌게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기가 이제 나리타 국제공항이고, 저는 이렇게 길을 따라서 거리를 이동하고 있고 앞으로 쭉 직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날씨는 도보여행하기에 딱 적합한 날씨인 것 같아요. 바람도 선선하게 살랑살랑 불고, 오늘 낮 최고 기온도 19도에서 20도 이 정도 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덥지도 않고, 무엇보다 날씨가 이렇게 쾌청해가지고 딱 도보여행하기에 안성맞춤인 날씨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금 공항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은 뭐 마을의 모습이나 이런 거는 보이지 않고, 거의 다 도로 그리고 호텔 이런 데는 또 렌트카 회사이지 않나 싶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장거리 도보여행이 이번이 처음이어서 저만의 규칙을 하나 세웠는데, 해가 지면은 도보여행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서는 걷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몰라서 오늘의 목적지를 세워두기는 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무리하지 않고 해가 지면 도보여행을 중단하는 걸로, 이렇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행할 계획이고, 지금 낮 12시 살짝 넘어서 그렇게 막 배가 고프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좀 갈증이 계속 많이 날 것 같아서 편의점 보이면은 물이랑 뭐 음료수 이런 것들 먼저 좀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거는 지금 다 도로밖에 없어서 되게 길 건너기 위험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언제나 횡단보도가 있고, 근데 여기는 안전하다고 말하기 무섭게 겁나 위험한 터널인데? 근데 지금 문제가 제가 걸은 지 30분 좀 넘었거든요? 근데 소요시간이 도통 줄지가 않아. 아직도 6시간 넘게 남았고, 물론 이 6시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의 목표하는 목적지, 물론 거기까지 못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거기를 찍고 지금 걷고 있는 건데, 좀 더 힘내서 빠르게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빛 아래서 계속 걷다 보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겉옷 벗었고 이렇게 보호대도 착용했습니다. 괜찮나? 오, 편의점이다, 편의점. 오, 대박. 오. 땡큐. 지금 이제 물이랑 요 녹차 이렇게 두 가지 구매했고, 녹차는 사실 갈증 해소에 그렇게까지 도움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일본 오면 항상 마시는 녹차여서 요거까지 구매를 했고, 진짜 생명수다, 생명수. 이제 물도 마셨으니까 더 이상 뭐 힘든 핑계 이런 거 대지 말고 진짜 좀 속도를 내서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난생 처음 해보는 도보여행의 첫 느낌은 우선 힘들다기보다는 지루함과 고독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을이 아닌 도로 옆을 생각보다 한참 걸어야 했고, 심지어 인도가 아닌 험난한 언덕길을 지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유일한 낙이라곤 꽃이 보이는 순간이었고, 그렇게 1시간 30분 정도 걷자 신호등도 보이고 점차 마을의 형태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걸은 지 약 1시간 30분 정도 경과했고,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이제 나리타 시라고 해서 저 산을 넘어가면은 이제 나리타 오모테 산도라고 나리타 시내가 있고, 여기에 되게 유명한 장어집도 있고, 과거에 제가 여기 여행하면서 영상도 남긴 게 있는데 그 나리타에 대한 건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원래는 저도 여기를 지나니까 나리타의 그 유명한 장어덮밥을 너무 먹고 싶긴 한데, 오늘은 이제 도보 여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쉽지만 저기에서 식사를 하면은 좀 시간 계획에 많이 차질이 생길 것 같고, 지금 여기 나리타 지역을 지나가면은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제가 전혀 아는 정보가 없어가지고 우선은 여기서 간단하게 점심 식사를 하고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보여행의 첫 번째 식사는 일본의 프랜차이즈 코코 이츠방입니다. 나이가 제법 있으신 노부부께서 운영을 하고 계셨고, 가게 내부는 상당히 깔끔하고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牛カレー。牛カレーのいや野菜で、
はい、こちらがレギュラーサイズ、あーこちらスモール、ラージ。あ、スモール。こちらがレギュラー、スパイス1、2。あーこれ2でいいですあか？ー、コリア。はい。 2 2でいいですか？ 네네. はい。 땡큐. はい。 메뉴는 소고기 커리에 밥은 작은 사이즈. 맵기 조절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조절할 수 있는데 맵기가 올라갈수록 또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살짝 매콤한 게 맛있을 것 같긴 한데 또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단계로 주문을 했습니다. お待たせしました。 땡큐. 감사합니다. 아, 냄새 너무 좋다. 맛도 좋고 고기도 엄청 부드럽고 무엇보다 맵기 선택을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카드 오케이. カード 오케이. こちらレシートです。あ 땡큐. りがとうございます。 카레 진짜 맛있게 든든하게 잘 먹었고 일본에서 코코이 지방은 처음 와봤는데 생각보다 만족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내 입맛이 너무 좀 허접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정말 그만큼 진짜 맛있게 먹었다는 뜻이고 여기서 이제 오늘의 목적지까지는 20km 정도 남았는데 밥도 든든하게 먹었으니까 또 힘내서 힘차게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리타를 벗어나면 어느 지역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데 어쨌든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기대를 하면서 걸어보겠고 제가 봤을 때는 딱히 배 아픈 이슈 이런 것만 없다면은 오늘 목표 한 바는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다시 도쿄 시내 방향을 향해 걷기 시작하였고 앞서 걷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도로 옆을 걸어야 했습니다. 구경거리라고는 나무와 풀이 전부였고 논과 밭도 마주하였는데 농촌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교각 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2년 전 일본에서 수동 킥보드를 타고 왕복 140km 해상도로를 여행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1년 전인가 2년 전에 시마나미 카비도라고 70km 되는 해상도로를 수동 킥보드로 이렇게 여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진짜 뭔가 다리에 이상 증상 오는 것 같고 무릎도 아프고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교각 같은 데 올라오니까 그때 생각이 너무 생생하게 난다.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아무튼 걷고 또 걷고 목마르면 물도 마시고 지하도도 걸으면서 쉬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꽃도 잘 보이지 않아서 음악이 유일한 힐링이었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풍경의 길을 하염없이 걷던 중 문제가 하나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오후 3시 15분 정도 됐고 오늘의 목적지까지 약 13km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제가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출발할 때 28km 정도 됐으니까 절반 살짝 넘게 지금 걷고 있는 거고 지금 이런 길을 계속 똑같이 진짜 풍경이 계속 똑같아요. 이쪽은 논 있고 그리고 이쪽은 계속 차도 옆에 이런 인도 하나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지금 큰 이슈가 발생한 게 아까 가장 우려했던 그 배 아픔 이슈, 응가 이슈가 지금 발생해가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5km 이상은 이 길을 똑같이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지도상 딱히 꺾이는 길이 없어가지고 지금 발바닥 살짝 아프고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걷는데 관성이 붙어서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응가 이슈가 결국은 발생해가지고 빨리 또 마을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지루하고 지루한 똑같은 풍경의 길 위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언제 나타날지 모를 마을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날씨도 점점 흐려져서 더욱 마음이 촉박해지더라고요. 지금 보이시는 곳은 인자이시라고 나리타시 바로 서쪽에 위치한 조그마한 도시이고 사실 나리타시를 벗어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계속 도로 옆을 걷다 보니까 조금 걷는 데 집중하다가 좀 전에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좀 주택가 안에 다시 들어섰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좀 화장실을 갈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의 목적지까지는 9km 정도 남았거든요. 오후 4시 정도 됐고 여기서 화장실 잠깐 들렸다가 잠깐 쉬고 그러고 이제 목적지까지 이제 쉬지 않고 논스톱으로 이동하면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오랜만에 걷는 것도 있고 걷는 거리가 많이 축적되다 보니까 발바닥도 아프지만은 어깨가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너무 힘들어서 막 못 걸을 정도 이런 건 아니고 약간의 통증을 좀 동반하고 있다. 근데 뭐 이 정도는 사실 예상한 수준이어서 그렇게 우려스럽진 않습니다. 재미나이야 일본 도보 여행 중인데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 일본 도보 여행 중이시라면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그리고 기차역 화장실을 이용하는 게 가장 편하실 거예요. 대부분 깨끗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여기 공원에 바로 앞에 기차역인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여기로 가볼까? 스미마세 고레와 트레인 스테이션 Yes, I do. 트레인?
아, 오케이. 땡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円盤日本医大ステーション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바이. 하, 드디어 화장실이다. 후. 네, 속 잘 비웠고요. 다시 새로 태어난 기분입니다. 또 비웠으니까 또 채우기 위해서 요 계란 샌드위치 하나 샀고, 어차피 잠깐 쉬었다 이동하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겸사겸사 입도 심심하고 해서 요 샌드위치 하나 구매했고요. 살 것 같다. 아,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일본 계란의 70% 이상이 가짜라고 합니다. 물론 건강엔 절대 이상이 없고 다 검증을 해서 만든 계란 대체용품이라고 하고, 아무래도 이제 일본 음식에 계란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 때문에 상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한 업체에서 개발을 했다고 하고, 그게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지바현의 인다이시라고, 인다이시 내에서는 약간 동쪽에 위치한 곳에 지금 앉아 있는데, 동네가 되게 부유한 동네인 것 같아요. 타 지역 대비해서 되게 정갈하고 뭔가 좀 부유한 느낌이 있고, 물론 일본의 대부분 여느 도시들이 이제 우리나라 지역 대비해서 조금 더 깔끔하고 그리고 뭔가 정갈한 느낌이 있기는 한데, 동네가 유독 더 정말 잘 정돈돼 있고 되게 부유한 동네인 것 같고, 그래서 좀 검색을 해보니까 과거에 이제 지바 뉴타운 개발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여기가 좀 많이 부유한 사람들이 오게 됐고 살기 좋은 도시로도 많이 손꼽히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도보 여행을 하는 덕분에 이런 동네도 와볼 수 있어서 되게 재미있는 것 같고, 어쨌든 많이 쉬었으니까 이제 다시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야. 그렇게 충분한 휴식 후 이번 여정의 중간 지점이자 오늘의 목적지를 향해 다시 출발하였고, 다시 한동안 마을이 없는 차도 옆을 지나야 했습니다. 길을 걷던 중 이상한 경고 표지판이 있어서 검색해봤는데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였고, 그렇게 해가 지는 방향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덧 오늘의 목적지 마을의 초입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은 아까 봤던 동네보다 훨씬 더 정갈하고 부유한 동네 같아 보였고, 어쨌든 오늘 여정의 막바지에 이렇게 노을 지는 풍경과 평화롭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니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쉬지 않고 걷고 걸어 마침내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こちらにサインをお願いします。こちらコピーさせていただきます。 방은 정말 그냥 코지한 방이네. 아우, 드디어. 아우, 다리야. 아우. 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오늘의 최종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을 했고, 지금 현재 시각 6시 37분이고 오늘 총 걸은 거리는 31.72km, 걸음수는 41,918보입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많이 걸어온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걸었는데, 우선 오늘의 목적지를 여기로 선택한 이유는 생각보다 주변에 호텔이 별로 없더라고요. 호텔뿐만 아니라 숙소 자체가 별로 없어가지고 넷카페도 알아보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도보여행을 처음 하다 보니까 잠이라도 푹 자야지 다음날 또 지장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호텔을 예약했고, 여기는 지금 1박에 8만원 정도 합니다. 도쿄 도심 대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그런 호텔이고, 오늘 도보여행에 대해서 간단히 좀 브리핑을 해보자면, 우선은 32km 되는 이런 초장거리를 처음으로 이렇게 걸어봤는데 생각보다는 좀 더 힘이 들었다. 하지만 못할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이동의 대부분이 이제 차도 옆을 걷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 좀 소소한 재미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 이게 좀 단점이었던 것 같고, 긍정적인 면을 뽑자면 어쨌든 제가 치바현을 오기가 진짜로 사실 쉽지 않은데 이렇게 걸으면서 걸으니까 또 못 보던 곳들을 지나가고, 정말 여행지가 아닌 여기 치바현만의 삶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짧지만 그래도 되게 재미있었던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녁 7시 다 되어가서 저녁 먹으러 나가보려고 하는데 주변이 상당히 조용하더라고요. 호텔 바로 앞에 보면은 되게 고급스러운 아파트들도 많이 서 있고 도시가 깔끔한데 주변에 사람들도 없고 식당도 별로 많지 않아가지고 선택의 폭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고생했으니까 저녁은 좀 저한테 보상하는 의미에서 맛있게 또 저녁 식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숙소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이자카야이고, 원래는 좀 동네 술집, 조그만 선술집 이런 데를 가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주변에 식당이 진짜 전혀 없더라고요. 대부분 이렇게 쇼핑몰 안에 있거나 이렇게 좀 큰 이자카야, 식당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일 가까운 식당으로 오늘은 이렇게 들어왔고, 이자카야 내부 분위기는 이렇게 다 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큰 식당이라면 차라리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우선은 시메사바랑 우설,
그리고 교자, 생맥주 하나랑 여기 고구마 소주 글라스로 하나 시켰습니다. 술을 먹을지 말지 살짝 고민을 했는데 오히려 푹 먹고 자는 게 내일 일정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주문을 했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땡큐. 후리. 오케이. 네네. 오케이, 땡큐. 직원분이 엄청 친절하시고 음식도 되게 빨리 나옵니다. 지금 우토시 먹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시메사바랑 교자가 이렇게 나왔고 우선 고생했으니까 맥주부터 한 잔. 와, 미쳤는데? 우선은 그 시메사바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있어. 이거는 겨자 소스랑 다시마 올려가지고 와, 녹는다, 녹아. 이번에는 교자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식 인서트도 따고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 오늘 그냥 음식을 온전히 즐기는 걸로. 와, 힘이 미쳤다. 너무 맛있는데? 지금 여기 평점이 3.3밖에 안 되거든요. 안 좋은 평이 되게 많은데 음식도 보시는 것처럼 엄청 빨리 나오고 안 좋을 이유가 없는데 이게? 땡큐. 와, 엄청 자글자글하네. 이번에는 요 우설 한 입 먹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생긴 게 우설치고는 좀 두꺼운데? 맛이 없진 않은데 우설은 보통 되게 얇게 이렇게 굽다 보니까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한 게 잘 느껴지고 삼키기 쉽은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두껍다 보니까 텍스처가 조금 씹기 힘든 것 같아요. 아침 식사는 호텔 조식이 있어서 가봤는데 반찬 종류도 다양하고 먹을 게 많더라고요. 무엇보다 신기했던 건 밥 양을 선택하면 그에 맞게 밥이 나오는 기계가 있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든든하게 접시를 채웠고 음식은 생각보다 훨씬 담백하고 맛있어서 아침부터 배불리 식사를 마치고 오늘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호텔 밖으로 나섰습니다. 지금은 아침 8시 30분이고 오늘은 이제 최종 목적지인 도쿄 도심까지 걸어가 볼 예정인데 도쿄 도심 중에서도 정확히 어떤 포인트까지 걸어가면 좋을까 좀 검색을 해보다가 아무래도 제가 맥주를 상당히 좋아하다 보니까 아사쿠사에 아사히 스카이룸이라고 있는데 거기 빌딩에 올라가면 전망 좋은 데서 정말 끝내주는 맥주를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최종 목적지인 아사히 스카이룸까지 걸어가 볼 예정이고 여기에서 아사히 스카이룸까지는 33km, 그러니까 약 8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그러면 도착 시간이 대략 4시 30분 정도 예상되는데 사실 이거는 쉬는 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간이어서 중간에 점심도 먹고 좀 쉬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봤을 땐 빨리 도착하면 5시 반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오늘도 해가 지기 전까지 걷는 거를 마칠 예정이기 때문에 너무 늘어지지 않게 또 열심히 걸으면서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어제와 달리 좀 상당히 많이 흐린 편인 것 같고 일반적인 여행이라면 당연히 해가 쨍쨍하고 맑은 날씨를 선호할 테지만 오늘은 도보 여행이다 보니까 이렇게 흐린 날도 제법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편의점이다. 아우 셔. 자, 비타민 음료도 마셨으니까 다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틀째 도보 여행이 시작되었고 오늘도 어김없이 차도 옆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꽃도 보고 도토리도 보고 걸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힘들진 않았지만 뭔가 고독함의 연속이랄까? 그래서 노래도 열심히 불렀습니다. 나와 갔나요? 그렇게 걷고 또 걷고 휴식도 취하고 대나무 옆길도 걷다 보니 어느덧 시로이시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은 엄청 번화한 곳은 아니지만 아침 산책을 하는 어르신과 운동을 다녀오는 듯한 분도 볼 수 있었고 마을에서 기차가 지나가는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조용조용한 마을의 모습이었습니다. 시로이시 마을 풍경을 보며 계속해서 걸어 나아갔고 어느덧 시로이시 서쪽에 위치한 카마가야시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쿄 도심에 가까워져서 그런지 지금까지 마주했던 마을보다 훨씬 번화한 모습이었고 이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카마가야 역 앞에 있는 이 식당은 조그마한 규모의 라멘 전문 식당이었고 일본어 메뉴판밖에 없어서 번역기를 돌려보니 독특한 메뉴가 있더라고요.
뭔가 흥미로운 라면에 잔뜩 기대를 안고 메뉴를 주문하였고 오래 기다리지 않고 음식이 나왔습니다. 뽀얀 국물색의 닭백탕 라면은 비주얼부터 압도적이었고 먼저 메뉴에 놓여있는 꼬지를 먹어보았는데 어묵과 방울토마토였습니다. 그 다음 국물 맛을 보았는데 닭뼈를 진하게 우린 깊은 맛이 있었지만 뭔가 2% 부족한 기분이어서 테이블 앞에 있는 후추와 식초 같은 걸 뿌린 뒤에 다시 국물 맛을 보았습니다. 역시나 풍미가 엄청나게 살아났고 면발도 정말 맛있었고 야채의 익힘도 적절하였습니다. 닭 안심으로 추정되는 고기가 있었는데 입에 넣는 순간 녹아 없어지더라고요. 차슈도 정말 맛있었고 그렇게 든든하게 맛있게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식당 앞 벤치에 앉아 조금 더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네, 충분히 휴식했으니까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마지막 여정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발바닥의 통증은 더욱 심화되었고 걸어가는 방향이 서쪽이라서 햇빛도 정면으로 마주하였습니다. 신호등은 걸음을 보채는 불빛에 불과했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참고 걷는 게 전부였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도쿄의 스미다시고 현재 시각 4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아마 오늘 최종 목적지까지는 예상 시간 안에 도착할 것 같고, 와 진짜 너무 힘들어서 몰골이 말이 아니네. 쩔뚝쩔뚝 걸으면서 어쨌든 꾸역꾸역 여기까지 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도쿄에 들어서니까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시바야는 되게 좀 소소하고 그치만 좀 잘 사는 동네, 잘 정돈된 동네 이런 느낌이었다면, 도쿄에 오니까 뭐랄까 정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 도쿄의 모습을 하고 있어가지고 뭔가 더 친근하고 사람도 많은 게 활기도 넘치고 하는데 나만 활기가 안 넘쳐. 어쨌든 이대로만 잘 걸어가면은 아사히 스카이룸에 5시 10분 정도에 도착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해봅니다. 너무 힘들다. 그럼 끝까지 힘내서 목적지에 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도쿄 스카이트리 보인다. 거의 다 왔어. 대박, 너무 멋있다. 이제 진짜 거의 다 왔어요. 한 8분 정도? 7, 8분만 걸어가면 시원한 부드러운 생맥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다리 분질러질 것 같아. 아우. 와. 대박. 나왔다. 보시면 가운데 여기 큰 빌딩, 금색으로 보이는 큰 빌딩이 이제 아사히 본사인데, 저 금색이 맥주 색을 나타낸 거고 맨 위에 흰색이 거품을 나타낸 겁니다. 솔직히 오늘 오후는 어떻게 걸어왔는지도 모르겠거든요. 정말 그냥 비몽사몽처럼 뚫려서 걸은 것 같은데, 이 건물 보는데 뭔가 울컥한 기분? 솔직히 보람차거나 이런 건 진짜 지금 그런 기분 안 드는데, 그냥 저 빌딩 보는데 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이제 진짜 다 왔다. 진짜 높다. 날씨 맑은 거 봐. 엄청 영롱하다. 드디어 도착했고 현재 시각은 5시 12분. 오늘 이동한 거리는 32.14km, 그리고 걸은 거리는 42,473보입니다. 다시 나네. 시원한 맥주로 보상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사히 스카이룸에 올라갔는데 제 앞에 대기가 29팀이나 있더라고요. 최소 1시간은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주 잠깐 고민하다가 아쉬운 마음을 두고 나왔습니다. 되게 근사한 광경을 보면서 시원한 그 부드러운 생맥주 한 잔 마시면 그래도 모든 피로가 싹 풀리고 이 고생의 대가를 치르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상당히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1시간 이상 기다리는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나왔고, 이렇게 긴 도보 여행을 태어나서 처음 해봤는데 솔직하게는 정말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어떤 여행을 했던 것보다 많이 힘들고, 함부로 누구에게 추천할 수도 없고, 사실 이동 간에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혼자 걸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기대를 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우선 힘든 게 너무 많이 치고 올라오니까 그런 것들이 상쇄되는 느낌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냥 인생에 한 번쯤 이런 걸 해봤다는 뭔가 포트폴리오, 그런 기록을 하나 남겨두고 이번 도보 여행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예상에도 없었던, 평생 갈 일이 없을 것 같던 시바현의 소소한 도시들을 둘러본 것도 재밌었고, 이제 그러면 이번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 도심까지 걷는 도보 여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널 바라볼 때마다 조금씩 커져가
달려가